할로. 저랑 언니랑 일하고 이런 브이로그들도 많이 나왔지만 저희는 호주에 살면서 외국인이고 아시안이고 여자고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채 지내고 있는 거잖아요. 일을 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항상 즐겁거나 마냥 모든 일이 잘 풀리지만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위험했던 순간들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때 겪었던 무섭고 위험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는 제가 브리즈번에 온 지 반년 정도 됐을 때 겪었던 일인데요. 이제 맨 처음에 워홀을 와가지고 식당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제 그 식당에서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새로운 잡을 구했었어야 됐어요. 워홀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한국인들끼리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게 있어요. 검틀이나 호주 사이트에서도 일을 많이 구하지만 그런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일을 많이 구하거든요.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막 다 들어가 보면서 한참 일을 알아보고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공고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공고 내용이 뭐였냐면 청소부를 뽑는다는 내용이었어요. 회사 사무실 같은 데에서 이제 사람들이 다 퇴근을 하면 들어가서 청소를 하는 그런 잡이었는데, 그 공고 자체가 한국어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한일 사이트였기 때문에 한국어로 이제 연락을 했어요. 전화가 와서 면접을 보러 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면접을 청소를 하는 회사나 그런 곳이 아니라 그 브리즈번에서 트레인을 타고 몇십 분 정도 떨어진 지역 외곽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동네가 쇼핑센터가 있고 사람들이 사는 거주 단지가 있고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쇼핑센터 안에 있는 카페 같은 데서 면접을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서 몇십 분 정도 이제 트레인을 타고 내렸어요. 그 쇼핑센터까지도 한 20분 정도를 걸어갔어요. 카페 앞에 벤치 같은 데에 있어서 저 도착했습니다 라고 하고 앉아 있었어요.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앞에 순서에 면접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았어요. 얼마 안 돼서 면접을 다 보시고 나오시고 내가 누군지 상대방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저도 이제 두리번 거리고 있었는데 어떤 여성분이랑 사장님으로 추정되시는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한테 이제 인사를 해야겠다고 딱 다가가려고 했는데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여기에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난지 어떻게 알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근데 저인 거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그때 카톡 아이디 뭐 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카톡 아이디로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자기소개 문자를 했을 때 아이디를 보내라고 했었어요. 그 사람이. 근데 저희는 카톡으로는 연락이 한 적이 없고 그 문자랑 전화로만 연락을 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 카톡으로 바꾸나 하고서는 딱 넘어가서 이제 카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계속 면접을 보느라 밥을 한 끼도 못 먹어서 너무 배가 고픈데 수영 씨는 밥을 같이 먹으면서 면접을 보면 안 될까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 쇼핑센터 아니니까 거기 식당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 딱 가가지고 앉았는데 그럼 밥 같이 먹어요? 또 술은 할 줄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술을 먹는 건 너무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술을 진짜 잘 못 먹는다. 한국인인데 술 못 먹는 사람이 어딨어? 막 이러면서 그때도 너무 이상했는데 그 상황 안에 이제 제가 놓여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면접을 보러 간 입장이고 계속 그 사람이 자기는 직원들을 대할 때 돈을 주고 뭐 이런 관계로 뭐 그렇게 관계를 맺지 않고 자기는 사람도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뭐 면접을 보러 와도 이렇게 밥 한 끼 정도는 사줄 수 있다 생각한다. 그리고 제가 전화로 면접을 봤을 때 저에 대한 인상이 너무 좋아서 자기는 그냥 뽑을 생각으로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되게 혼란스러운데 일단은 내가 알겠다고 하고서 이제 술은 저는 안 먹고 그냥 밥을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는 청소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고 이제 수영씨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수영씨를 뽑을게요. 근데 지금 수영씨가 청소 일이 처음이니까 사무실 청소 말고 다른 집 청소 같은 거를 먼저 자기랑 둘이서 해보재요. 그거 하는 걸 보고서는 뭐 맞는 포지션에 넣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저는 청소 일을 처음 해봤으니까 그냥 원래 이런 건가? 이러면서.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말이 너무 많고 일 얘기를 계속하면서 중간중간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도 하고 그랬더니 막 데이트요? 막 이러면서 뭐 한국인인데요? 외국인인데요? 외국인이요? 막 이러더니 막 그 뒤로 자꾸 무슨 말만 하면 막 너는 외국인이랑 놀러 갈 거잖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쓸데없는 얘기를 하니까 저 벌써 밖에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거기를 갔을 때가 약속 시간 자체가 한 4시 정도였는데 5시 정도만 돼도 해가 지니까 지금 좀 근데 밖이 어두워져가지고 이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뭐 내가 택시 태워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될 것 같다. 중반 정도 지나서부터는 어차피 여기서는 일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 사람이 말을 안 멈추길래 대충 빨리 이 자리만 모면을 하고 집에 가자. 밥을 다 먹고 이제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자기 담배를 피겠대요. 담배를 피다가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막 되게 조그맣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골코 갈래?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은근슬쩍 말을 놓기 시작했어요. 골코 쪽에 청소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하러 가자는 얘기인 줄 알고 거기에서 뭐 일을 하는 거예요. 했더니 아니 나 약간 놀러 가고 싶은데 바다도 보고 그냥 나랑 같이 골코 갈까 해서 같이 갈 사람도 없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쥐랑 골코를 왜 가? 그때 그 사람이 언제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아 저 그날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언젠지 얘기 안 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코 그렇게 멀리까지는 뭐 안 될 것 같으면서 제가 되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얼버물었거든요. 저는 이미 그때 아 집에 어떻게 가지? 그냥 이런 생각만 머릿속에 이제 가득했어요.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겠다. 근데 갑자기 아 이제 그러면 우리 계약이 성사가 됐으니까 뭐 악수 한번 하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그 사람 담배를 피려고 그 건물 뒤쪽에 가가지고 그쪽에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어쨌든 밖으로 나왔고 이제 이 사람 담배만 피면 나 빨리 집에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악수를 하는데 딱 그 손을 딱 잡고 끌어안더니 어깨를 두드리는 거예요. 진짜 그때 머릿속으로 죽탱이 갈기고 도망가야 되나? 근데 그 사람은 완전 건장한 성인 남자고 이제 기분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냥 아 저 가보겠습니다 하고 저는 갔죠. 이제 혼자서 역까지 20분 정도 걸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미 해가 다 지고 완전 깜깜해진 거예요. 근데 그 역까지 가는 길이 그러니까 거기 아까 말했잖아요. 쇼핑센터랑 그 거주단지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그 쇼핑센터에서 그 역까지는 정말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로등도 별로 없고 엄청 깜깜하고 그냥 차밖에 안 다니는 도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로 바로 옆에 있는 샛길로 제가 걸어가야 되는데 진짜 현타가 너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거기를 제가 혼자서 이런 일까지 겪고 혼자서 이제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이. 그래서 이제 친구랑 전화를 하면서 막 나 지금 기분 너무 더럽고 막 이딴 걸 겪었고 걸어갔죠. 그래서 다행히 집까지는 무사히 갔는데 이제 집에 누워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꾸 제 자신을 탓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바본가? 한국에서 일도 많이 해봤고 이런저런 일도 많이 겪었는데 내가 어쩌다가 그 사람이랑 밥을 먹으러 가게 됐지? 어쩌다가 그 이상한 상황들에 있었지? 내가 진짜 바본가? 이러면서 자꾸 제 자신을 의심하고 제 자신을 질책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진짜로 뭐 그런 청소 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저를 보고 그렇게 행동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원래 뭣도 없는데 글을 올려서 면접을 보러 다닌다는 명분으로 추근덕 대고 다니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사이트를 한번 다시 쭉 봤어요.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웨이트리스 구함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면 가라오케에서 일을 하는 그런 광고고 가이드 구함 이런 것도 있어요. 딱히 하는 일이 없고 자기가 여행을 왔는데 브리즈번에 처음 와서 그러니까 뭐 유학생들이나 뭐 워홀러들 중에 그냥 여기 저랑 같이 관광할 때 옆에 같이 붙어서 돌아다녀 주시기만 하면 된다. 근데 꼭 여자분만 했으면 좋겠고 이거를 지원하려면 뭐 개인 SNS 계정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비서 같은 것도 업무차 브리즈번에 있는데 동행만 하면 된다. 영어도 별로 못해도 된다.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비서인데 업무차에서 돌아다니는 건데 영어도 못해도 되면 그 사람이 그럼 거기를 왜 따라다녀요? 광고를 올려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글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물론 저도 그 청소 잡에서 속아서 안 좋은 일을 겪었지만 어쨌든 저도 알바 경험도 많고 이런 거 개소리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만약에 딱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니면 유학을 와가지고 처음으로 일을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런 공고를 봤을 때 걸러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나 영어도 할 줄 알고 나 가이드 할 수 있는데 하고선 갔다가 속아 넘어가서 위험한 일을 겪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보는데 너무 화가 나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월 가는 여자들 다 몸 파는 여자들 많다더라. 결혼정보 회사에 가서도 급이 떨어진다거나 그리고 저도 실제로 호주에 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호주는 뭐 성매매도 합법이고 너가 실제로 가서 성매매를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평판이 안 좋아질 거다. 그 어떤 남성분이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다른 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새로운 언어도 배우고 새로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활동도 해보고 이런 모든 경험들을 그냥 너 청료로 오해받을 수 있어 이런 것 때문에 다 포기를 해야 되나? 그게 그렇게 큰일인가? 나는 내가 호주에 갔다 왔다는 이유만으로 물란한 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결혼은커녕 말도 섞고 싶지 않은데 내가 왜 그런 사람들을 신경 써가면서 이런 걸 포기하고 눈치 봐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편하게 돈 많이 벌고 싶어하고 몸 파는 여자들 많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로서 여성으로서 처한 노동 환경이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막 나는 몸 팔래 나는 몸 살래 이게 아니라 이 사회는 이렇게 가장 약하고 취약하고 절박한 계층을 그런 걸 원하지 않는 여성들한테도 속이고 설득하고 협박해서 얻어낸다는 거죠. 호주 갔다 온 여자는 믿고 걸읍니다. 저희 댓글에도 그런 댓글 진짜 많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저는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몸을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뭐 이게 어떤 한 성별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 홈페이지 같은 데 보다 보면 뭐 친구 구해요 이런 게시판도 있거든요. 이런 거 진짜 많아요. 저는 몇 살이고 직업은 뭐고 자기 신상 정보를 다 써놔요. 그리고 자기 핸드폰 번호도 뭐 그러면서 뭐 이 아름다운 호주에서 저랑 결혼할 여성분을 찾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게시판에 글 하나 올려가지고 결혼할 사람을 찾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저는 영주권 소지자고 이런 거죠. 자기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영주권을 줄 테니까 자기랑 결혼을 하자. 그런 걸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나한테 결혼정보 회사에서 등급 떨어진다 이런 말로 걱정이랍시고 그렇게 했는지 알겠구나. 왜냐면 저 사람들한테는 진짜 결혼을 못하는 게 저 정도로 큰일이구나. 그냥 정말 생판 모르는 특정 다수가 보는 게시판에다가 자기 온갖 신상 정보 써놓을 정도면 얼마나 결혼이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도 내가 그걸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전혀 아닌데 저는 하고 싶은 경험 다 하고 제가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뭐 결혼을 나중 가서 언젠가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살아온 경험의 총집합체잖아요. 그런 저를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거지. 저는 막 그렇게 아무도 제가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결혼해주세요 이러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게 가서까지 굳이 결혼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그런 말들을 두려워해서 제 경험들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어이가 없었고. 아무튼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무겁다 보면 무겁고 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한국이든 호주든 외국이든 약간 여성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알바 자리 구하다가도 이런 경험들을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럴 때 저도 아까 그랬잖아요. 스스로 내가 왜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오지 못했지? 이러면서 스스로를 의심하기보다는 결국에는 가장 나쁜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공략해서 속이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나쁜 사람들이니까요.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자기 자신을 몰아세우거나 의심하지 않고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